나이든 지혜, 55, 75세라면 자녀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비밀, 특히 10번째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면서 종종 지혜와 취약함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 승리와 시련 모두를 자녀들과 나누고 싶은 충동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우리의 유산이며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지지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린 소통과 신중한 침묵 사이에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황금기, 특히 55세에서 75세 사이에 우리는 독특한 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았고 수많은 폭풍을 견뎌냈으며 그 과정에서 지혜의 진주를 모았습니다. 이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인생 여정을 준비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교훈 중 일부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본능은 자녀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짐을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두려움, 후회를 공유함으로써 친밀감과 투명성을 키우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했을 때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정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관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그들의 개인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7가지 비밀을 탐구합니다. 이것들은 어둡고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또는 동료들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개인적인 성찰과 도전들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신중함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성인 자녀들과 더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육성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성장하고 번창하며 자신의 인생 도전에 회복력과 낙관주의로 맞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비밀을 살펴보면서 목표가 장벽을 만들거나 부정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대신 때로는 침묵이 사랑과 존중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안정과 지도의 원천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도전을 헤쳐나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힘과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비밀을 탐구하면서 왜 이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간직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궁극적으로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자녀들의 독립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1. 당신의 인생 상황에 대해 부모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들, 우리가 걸어온 길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 상황들을 말이죠. 이러한 내면의 성찰 과정에서 우리의 고난이나 이루지 못한 꿈들을 부모의 행동이나 무행동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서 나를 더 밀어붙였다면 나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또는 어머니의 야망 부족이 나의 진정한 열정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었어 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녀들과 공유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멀리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대 간 비난의 순환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선택을 비판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이는 각 세대가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에 대해 이전 세대를 비난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한을 조성하고 개인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생각들을 자녀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육 결정을 지나치게 걱정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의 미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양육의 반생산적인 실수에 대한 마비적인 두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나 비난을 표현하는 대신 우리는 용서와 수용을 모델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의 선택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이었으며
그들이 가진 자원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한을 표현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1. 개인적 책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양육과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공감과 이해, 우리는 특히 부모의 행동을 동정심과 맥락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 용서. 우리는 과거의 불만을 놓아주는 것이 해방적이며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 회복력.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었을지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5. 부정적 순환 깨기. 비난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이 세대 간 불만의 무게를 짊어질 의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방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 우리의 양육이나 가족 역사에 대해 자녀들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세대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비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는 배운 교훈,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 발전시킨 강점,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 방식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정적 무책임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대신 성장하면서 나는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배웠고 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해결된 문제들을 짊어지게 하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과 긍정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치료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양육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감정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자신에게 간직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와 비난 게임을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용, 회복력, 그리고 미래 지향적 사고의 힘을 모델링합니다. 이 배우자에 대해 절대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결혼, 특히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결혼은 공유된 경험, 도전, 기쁨,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부 실망의 복잡한 테피스트리입니다. 함께 보낸 수년 후에는 일부 좌절감이 쌓이거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해 가끔 궁금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을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성인일지라도 멀리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또는 내 어머니의 고집이 항상 나를 제약했어. 와 같은 진술들은 순간적으로는 무해한 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나이에 관계없이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비판하는 것을 듣는 것은 깊이 불안한 일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적 갈등. 성인일지라도 자녀들은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충성심이 분열되는 느낌을 만들어 그들이 한쪽 부모를 선택하거나 다른 쪽 부모를 변호해야 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 부정적인 언급은 자녀들이 비판받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시절과 가족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복했던 가족 추억의 진정성이나 그들이 자란 가정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모델링. 배우자를 비판함으로써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자신의 파트너에 대해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비밀 유지의 부담. 만약 여러분이 한 자녀에게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에게 형제 자매나 다른 부모에게 비밀을 지켜야 하는
불공평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5. 자신의 관계에 대한 불안. 부모의 장기적인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듣는 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파트너십이나 결혼 전망에 대해 불안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존중의 감소, 배우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비판받는 부모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불행한 상황에 머무르기로 선택한 여러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결점이나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1. 긍정적인 자질 강조하기. 여러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성격이나 가족에 대한 기여 중 강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데 헌신적이었어. 또는 네, 어머니의 창의성은 우리 집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성 인정하기. 자녀들이 긴장 상태를 알고 있다면 결혼 생활에는 상승과 하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장기적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함께 많은 멋진 시간을 보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존중과 타협 모델링하기. 의견 차이를 해결할 때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계에서 차이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4. 적절한 지원 구하기. 결혼 생활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 자녀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치료사 또는 지원 그룹에 의지하세요. 5. 개인적 성장에 집중하기. 배우자의 단점에 집착하는 대신 관계 내에서의 자신의 성장과 학습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6. 공동, 성취 축하하기. 자녀 양육, 집 만들기 또는 서로를 어려움 속에서 지지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배우자가 함께 이룬 것들을 강조하세요. 배우자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가족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한 자녀들에게 현실적이고 존중받는 장기적인 관계의 귀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이 불완전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자녀들이 갈등을 느끼지 않고 두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그들의 소중한 가족 추억을 보존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배우자 모두의 산물입니다. 파트너를 비판할 때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자녀들의 정체성의 일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말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들의 자존감과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가치를 확인해 줍니다. 결국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녀들이 성인일지라도 부모가 관계의 성숙함, 존중, 친절함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힘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다양한 경로, 성취, 그리고 도전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때로는 우리가 한 자녀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다른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할 때 이를 말로 표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의도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연결에 오래 지속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네 언니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니? 또는 내 남동생은 항상 안부, 전화를 하는데 넌 왜 그러지 않니? 와 같은 진술들은 단순히 동기를 부여하거나 걱정을 표현하려는 무해한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깊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 간 경쟁. 비교는 형제자매 간의 건강하지 않은 경쟁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존감 문제. 지속적으로 형제자매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3. 압박과 불안. 비교에서 자주 칭찬받는 자녀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부모에 대한 원망.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부모에 대해 자녀들은 원망을 품을 수 있으며 자신의 개성이 존중받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5. 낙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자녀는 아예 노력을 포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6. 형제 관계 손상. 비교는 형제 자매 간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지지적이고 풍요로운 관계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7. 개인적 강점 간과. 비교에 집중하면 각 자녀의 고유한 재능과 자질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1. 개인적 강점 축하하기. 형제 자매를 언급하지 않고 각 자녀의 고유한 재능, 노력,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2. 다른 경로 인정하기. 성공과 성취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한 자녀의 기업 경력이 다른 자녀의 예술적 추구보다 본질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다. 3. 협력 장려하기. 경쟁 대신 자녀들 사이의 팀워크 정신을 키우세요. 그들의 다른 강점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강조하세요. 4. 개별적으로 우려사항 다루기. 한 자녀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형제자매를 언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세요. 5. 꼬리표 피하기. 자녀들을 똑똑한 아이 또는 책임감 있는 아이와 같은 역할에 가두지 마세요. 이러한 꼬리표는 그들의 개인적 성장과 자아인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결과보다 노력 강조하기. 성취나 타고난 능력보다는 자녀들이 기울인 노력과 진전을 칭찬하세요. 7. 개별적인 시간 만들기. 각 자녀와 1대1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고유한 성격, 꿈, 도전을 더 잘 이해하세요. 8. 자기 연민 모델링하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르치세요. 비교를 삼가함으로써 여러분은 각 자녀가 자신의 형제 자매가 아닌 자신의 고유한 가치로 평가받는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신감을 키우고 가족 유대를 강화하며 각 자녀가 형제 자매와의 지속적인 비교에 부담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각자 고유한 강점, 약점, 꿈, 도전을 가진 개인들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또한 평생 동안 기쁨과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강하고 지지적인 형제 관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노년의 부모로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정서적 웰빙과 앞으로 올 수년간의 가족 유대의 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각 자녀의 고유한 가치와 독특성에 대한 이러한 조용한 인정은 우리가 성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가 더 빈번해질 수 있고 재정적 걱정이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경험이 점점 더 흔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의 걱정과 좌절감을 표현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종종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성인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에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것, 특히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관주의와 불안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그들의 노화에 대한 견해와 자신의 미래를 색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도전에 대해 정직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불안을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화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들어감의 부정적인 측면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미래와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 부담, 우리의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자녀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죄책감이나 부적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관계 긴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들은 대화나 방문이 항상 부정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피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4. 기쁨의 기회 상실, 부정적인 면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거나 공유하지 못할 수 있으며 더 행복한 주제로 자녀들과 연결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5. 비관주의 모델링,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생에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르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그들 자신의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1. 정직함과 낙관주의의 균형.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러한 논의를 긍정적인 관찰이나 배운 교훈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관절염이 도전적이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고통 없는 날의 단순한 기쁨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에 집중하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기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가짐의 힘을 보여줍니다. 3. 걱정이 아닌 지혜 공유하기. 노화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하는 대신 수년간 얻은 통찰력과 지혜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자녀들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4. 개인적 성장 강조하기.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는 회복력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5. 미래 계획 논의하기. 현재의 어려움에 집착하는 대신 기대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는 인생이 모든 나이에서 약속과 흥분을 계속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적절한 지원 구하기. 지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치료사와 상담하거나 지원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자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어려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출구를 보장합니다. 7. 삶의 기쁨 축하하기. 목격한 아름다운 일몰, 즐긴 맛있는 식사 또는 읽은 좋은 책과 같은 삶의 긍정적인 순간을 반드시 공유하세요. 이러한 단순한 즐거움은 여러분과 자녀들 모두에게 삶의 지속적인 풍요로움을 상기시킵니다. 8. 회복력 모델링하기. 도전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대처 기술을 가르칩니다. 9. 의미 있는 활동, 참여하기. 자원봉사 활동, 취미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는 노년기가 지속적인 성장과 기여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0. 가족 연결에 집중하기.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이나 가족 모임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는 노화와 가족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녀들과 소통할 때 더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웰빙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본보기를 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삶이 불가피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계에서 풍요롭고 의미 있으며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생의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관점에 놓고 매일이 가진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단지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위해 우리를 바라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 감사 그리고 낙관주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위한 귀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5. 재정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재정적 독립은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존엄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측면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때때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재정적 도움을 위해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복잡한 감정의 그물을 만들어내고 잠재적으로 가족 역학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존심이나 고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보존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지원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압박 없이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할 전환. 재정적 의존은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불편한 가족 역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과 원망, 자녀들은 자신의 자원을 압박하는 경우에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강요받는다고 느낀다면 원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그들의 재정적 미래에 미치는 영향. 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성인 자녀들이 자신의 은퇴, 자녀 교육 또는 다른 중요한 인생 목표를 위해 저축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금전 문제는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율성 상실. 재정적 의존은 부모의 의사 결정력과 개인적 자유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재정적 책임 모델링. 재정적 독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정 계획과 자립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예를 설정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의존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 1. 적극적인 재정 계획. 은퇴와 잠재적인 의료비에 대비하여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노년기를 위한 견고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재정 고문과 상담하세요. 2. 정부 혜택 탐색. 사회보장, 메디케어, 그리고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다른 정부 프로그램들에 대해 숙지하세요. 3. 장기 요양 보험 고려하기. 이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 간호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규모 축소 또는 이사 고려하기. 필요하다면 은퇴 저축을 늘리기 위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생활비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5. 계속 일하기. 건강이 허락한다면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이나 컨설팅을 고려해 보세요. 6. 신중하게 예산 세우기. 여러분의 수단 내에서 살고 필수적인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7. 열린 대화하기. 자녀들과 여러분의 재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정직한 논의를 하되 이를 도움 요청이 아닌 정보 제공의 형태로 구성하세요. 8. 전문적인 도움 구하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의지하기 전에 재정 고문이나 신용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상황이 자녀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구해야 할 정도라면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접근하세요. 1. 투명하게 대화하기. 여러분의 상황과 왜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2. 명확한 기대 설정하기. 지원이 대출인지 선물인지 논의하고 만약 대출이라면 상환 계획을 수립하세요. 3. 비금전적 지원 고려하기. 자녀들은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수립을 돕거나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감사 표현하기. 자녀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도움에 대해 재정적이든 아니든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5. 경계 유지하기. 도움을 받더라도 삶의 다른 영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재정적 독립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지원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압박 없이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재정적 의무가 아닌 사랑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재정적 필요에 부담 없이 그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노년기가 안전과 긍정적인 가족 관계로 특징 지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건강 문제를 공유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자연스럽게 더 빈번해지고 때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통증, 고통, 걱정을 자녀들과 공유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동정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소한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공유하는 건강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걱정. 빈번한 건강 불평은 문제가 사소할 때조차도 자녀들이 우리의 웰빙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감정적 부담. 자녀들은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무력감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어 스트레스와 감정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긍정적 상호작용 가리기. 건강 문제가 우리의 대화를 지배한다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측면을 가릴 수 있습니다. 4. 거리 만들기. 역설적이게도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공유하는 것은 자녀들이 대처 메커니즘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부정적 고정관념 강화. 건강 문제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독립성 상실.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공유하면 자녀들이 우리를 실제보다 더 연약하거나 의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문제를 공유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1. 중요한 정보 우선시하기. 자녀들이 알아야 할 주요 건강 문제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세요. 2. 긍정적 전망 유지하기. 건강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3. 적절한 지원 구하기. 일상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또래 친구들, 지원, 그룹 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4. 웰니스에 집중하기. 건강 문제에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운동 루틴이나 건강한 식습관과 같이 건강을 위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5. 건강 이야기, 균형 잡기. 자녀들과의 대화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세요. 6. 자신에게 권한 부여하기, 정보를 얻고 의학적 조언을 따르고 건강한 생활 방식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세요. 이러한 적극적인 단계들을 자녀들과 공유하세요. 7. 유머 사용하기. 적절할 때 사소한 건강 문제에 대해 가벼운 접근 방식을 취하면 상황을 관점에 맞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그들의 경계 존중하기. 건강 이야기가 자녀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신뢰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조정하세요. 자녀들과 건강 정보를 공유해야 할 때 1. 명확하고 사실적이기. 불필요한 극적인 표현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2. 필요한 것 설명하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3. 그들을 안심시키기. 자신을 돌보고 의학적 조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4. 역할 유지하기. 건강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지원을 제공하세요. 5. 대처 전략 공유하기.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논의하며 회복력과 문제 해결 기술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공유하는 건강 정보를 선별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과 더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들에게 알리면서도 우리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이 단순히 우리의 건강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관계의 풍부함을 모두 포괄하도록 보장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 있고 싶어 하지만 그들도 지속적인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 소통하는 방식을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소한 걱정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알리고 참여시키는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7. 항상 그들의 독립성을 격려하세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안내하려는 본능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가족과 책임을 가진 성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노화의 도전에 직면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는 그들의 독립성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가족 역학의 기초가 되며 부모와 자녀 모두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도, 그리고 특히 노년기에 자녀들의 독립성을 육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적 성장. 자녀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 성장과 자립심을 키웁니다. 2. 자신감 구축. 우리가 물러나서 자녀들이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도록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그들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3. 건강한 경계. 독립성을 격려하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스트레스 감소. 자녀들이 지속적인 부모의 감독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느낄 때 이는 양쪽 세대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5. 더 강한 관계. 역설적이게도 독립성을 허용하는 것은 종종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연결로 이어집니다. 성인 자녀들은 그들에게 보여준 존중과 신뢰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6. 회복력 모델링.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회복력과 자립심을 모델링합니다. 자녀들의 독립성을 격려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들의 선택 존중하기.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할 권리를 존중하세요. 2. 요청하지 않은 조언 피하기. 물어보지 않는 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삼가세요. 3. 죄책감 유발 피하기. 자녀들이 더 자주 방문하거나 여러분이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죄책감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세요. 4. 자신만의 삶 유지하기. 자신만의 관심사, 우정, 활동을 유지하세요. 이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들과는 독립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문제 해결 격려하기.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참으세요. 대신 그들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하세요. 6. 그들의 성공 축하하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공을 가로채지 않고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7. 변화 수용하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8. 열린 소통하기. 여러분의 필요와 기대에 대해 정직한 대화를 나누되 그들의 필요와 기대도 경청하고 존중하세요. 9. 미래 계획하기. 자신의 재정적, 신체적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10. 그들의 꿈 격려하기. 그들의 목표와 포부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상상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지지해 주세요. 독립성을 격려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입니다. 1. 이용 가능하되 침해하지 않기.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되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그들의 관심을 요구하지 마세요. 2. 역할 재정의하기.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성인-성인 관계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세요. 3. 기술 활용하기. 침해적이지 않게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세요. 빠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지 않고도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전통 만들기. 모든 사람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연결을 촉진하는 새로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만드세요. 5. 자기관리 실천하기.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돌보는 것은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자녀들의 독립성을 격려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은 성숙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녀들이 여러분과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성인 생활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자녀들의 자율성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지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번성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론, 우리가 노화와 가족 관계의 복잡한 지형을 헤쳐나가면서 신중함의 힘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탐구한 7가지 비밀, 비난 피하기, 배우자 비판 삼가기, 비교 피하기,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기, 재정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 건강 논의에 있어 선별적이기, 그리고 독립성 격려하기, 은 모두 공통된 맥락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정서적 웰빙을 우선시합니다. 특정한 어려움, 불만 또는 실망을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배우며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완벽함의 가면을 쓰거나 노화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인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힘, 회복력, 상호 존중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침묵의 지혜는 사랑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모든 걱정이나 비판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신만의 의견을 형성하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탐색할 자유를 허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거리를 두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불필요한 부담과 부정적인 패턴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풍요롭고 보람 있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은 원망이나 지속적인 걱정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은 채 열린 긍정적인 소통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청년기에 보호적이고 안내하는 힘에서 성인 생활에서의 지지적이고 지혜를 나누는 존재로 우아하게 전환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노화가 지속적인 성장 회복력, 그리고 기쁨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아함, 존엄성,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이 들어가는 방법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노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의 인생 여정을 헤쳐나가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성찰하면서 이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족 역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모든 가족은 독특하며 이러한 원칙들의 적용은 여러분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려 깊음, 공감, 그리고 적응할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관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인 자녀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매일이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의 지혜를 나누며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신중함의 힘과 침묵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노년기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의 깊고 의미 있는 연결로 특징 지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